네, 정면 인터뷰 이어갑니다.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을 맡고 계신 신의진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 환자가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3차 감염 환자가 17명이나 추가 발생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난 5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에 네. 20일이 됐는데 네. 첫 번째 발생자로부터 시작된 1차 유행은 좀 진정이 되고 있고요. 네. 우려가 되는 것은 14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삼성 서울병원으로 에서 생긴 접촉자들의 확산으로 인한 2차 네. 유행이 네. 지금 이제 또 걱정을 하고 있고 아마 6월 12일까지 이 2차 유행에 대해서는 잘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이게 6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다고 전해졌는데요. 네.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이냐 진정이냐 그 고비인 만큼 무엇보다 네. 이제부터의 수습 대책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답변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질의를 할 때 당장 그 대응하는 부분도 질의를 드렸지만 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허둥지둥 초동 지금 대응이 늦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wen가를 봤을 때 과거의 신종플루나 우리가 사스 때는 잘 그런 네. 대로 대처를 한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네. 그때의 지적이나 노하우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예.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2009년 신종플루 당시 그 백서가 발견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발간됐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전문가 부정 문제나 심지어 메르스와 같은 아직까지 메르스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 기준하고 지금 현재 위기 관리 지침이나 또 그 특히 이번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 중동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외국하고 너무 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자세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단기적 대책도 문제지만 과거의 교훈과 경험을 왜 지금 네. 더 강화해 놓지 못했는가, 체계화하지 못했는가.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또 더 이상 확산을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되니까 네. 계속해서 대책 강구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이 현재 위기 경보 등급이 계속 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경계로 좀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우리 그 해난 질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 장관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은 지금 비록 주의 단계라고 현재 정부는 계속 주의 단계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실은 대응에 대한 부분은 경계 단계에 준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게 주의가 이제 그 경계로 빨리 격상하지 않느냐면 원래 이 4단계로 나눈 그 주의 단계에서 현재 지역 감염이 없기 때문에 지역 사회 확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기준으로는 주의 단계가 맞으나 실은 국민들은 지금 거의 심리적으로는 심각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 매뉴얼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경계를 옮길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는 것이 경계 단계 이상의 준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대책은 경계에 준하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병원 이 격리에 집중하면서 네.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병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시기가 많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네. 또 이 명단에 누락된 병원 또 이제 오류로 밝혀진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전히 정보 공개 투명성,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있어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원래 원칙으로는 처음부터 병원이 제대로 공개가 되고 네. 심지어 그 확진 환자들이나 또 의심되는 부분들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그 노선,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가고 하는 정보가 자세히 다시 공개돼야지 네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런 정보 공개 부분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이건 네. 여러 전문가들도 굉장히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좀 늦은 대응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병원을 공개할 때는 특히 완벽한 이송 대책, 차단 대책 마련하지 않고는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있는 환자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어느 병원에 어떻게 보낼 건지 하는 것들이 지역별로 다 짜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참 그 불행하게도 이런 부분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병원을 공개했을 때 처음 정부 생각에는 득보다는 그 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공개를 못했지만 결국은 이 정보 공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자체와의
협업이 어렵게 되고 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자꾸 확산이 되는 부분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병원 정보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 의원님 이제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네. 이제 대부분 자가격리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인 줄도 모르고 뭐 찜질방을 가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가거나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 자가격리라 하더라도 뭔가 좀 네. 강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자가격리는 아직까지 열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전염력 자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문제는 이 잠복기 동안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때 네. 만약에 자가격리 환자가 이제 대상자들이 참 방치가 되고 또 기간 동안에 증상이 발현돼서 균을 배출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아직까지 균이 배출되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그 확실치도 않은 데서 무조건 강제로 다 네. 시설 격리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건 역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 이제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자꾸 확산이 되면은 강제 격리도 좀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문제는 우리 그 국민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사실 이제 앞으로 꼭 해소를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자가격리 대상자로 이렇게 정부로부터 정보가 간 분들은 꼭 정부의 시책대로 지켜주셔야지만이 네. 다른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 개개인의 또 윤리적 책임도 조금 우리가 강조하고 호소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네. 이해할 수 있겠고요. 네. 자, 오늘 10대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죠. 네. 20대 미만 환자로는 처음인데요. 네. 마침 또 경기도는 이번 주 내내 오늘부터 이제 일괄 휴교가 떨어져 있고 네. 서울도 강남 서초구는 이제 사흘 동안 휴교인데요. 지금 이제 10대 감염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네. 이 전체 일괄 휴교에 대한 문제, 이건 어떤 생각이십니까? 비록 이번에 발견된 10대 환자가 있었지만 네. 이게 병원 내 감염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랬죠. 이- 이번 중에 감염이 예, 예. 됐죠. 이 환자가 학교를 가거나 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친구 격리됐- 방문객도 없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지금도 격리돼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학교까지 음. 다 이게 지금 감염이 뭐 옮겼다 이렇게 보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네. 현재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전문가들의 이런 객관적인 또 판단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런 어떤 객관적인 판단 이전에 너무나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도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저는 교육부나 또 교육청, 학교에서 현재 그 휴업을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네.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일괄 휴교를 다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 그렇게 보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체계화의 아쉬움 지적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메르스뿐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늦어지고 정보 공개 혼란이 있고 이랬던 것이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총리가 컨트롤 네. 타워를 구성해서 대응 체계에 대해서 더 이제 이 통합된 이러한 진두지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도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이제 이게 무조건 전염병이 생기면 바로 뭐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야 된다.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단계를 나눠놓은 거예요. 네. 주의, 그다음에 경계, 심각으로 나눠놨는데 이제 정부는 이렇게 주의 단계에서는 원래는 또 복지부 장관이 바로 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컨트롤 네. 타워를. 자, 외국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CDC라고 부르죠. 거기가 네. 사실 이 모든 전염병의 1차 컨트롤 타워를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촉구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네. 컨트롤 타워를 진두지휘한다는 거는 오히려 생각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전문가에게 많이 방역의 지침을 맡기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네. 사실 선진국에서 충분히 지금 그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무조건 컨트롤 타워의 책임자를 격상한다고 해서 비전문가인 대통령이나 총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네. 않고요. 하지만 자꾸 이 국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이게 보건복지부 하나만의 문제냐, 지자체하고의 어떤 협조 문제라든지 네. 또 교육부 또 심지어 이제 국가안전처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다양한 부처가 함께 가야 되니까 컨트롤 타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정부도 대책반을 운영해서 지금 그리고 모든 정부 모든 부처가 네. 거의 매일 그러니까 메르스 관련해요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기
기능이 준하는 건 하지만 누가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그 대응 알겠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새누리당은 이제 국가재난병원 도입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네. 어제 여야가 이제 4+4 회담 합의문도 냈으니까 네. 좀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협력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었습니다.